지금 부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보기 좋을 연말 자료가 하나 나와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2022년 한국 부자 보고서라는 건데 이제 KB금융지주에서 만든 겁니다. 이제 자체적으로 좀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부자들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상황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보고서가 나와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국의 부자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인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부자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물론 이 통계적 오류를 감안할 수밖에 없죠.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다 설문을 한 것도 아니고 뭐 통계학적으로 이제 계산한 거고, 그리고 금융자산이 10억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자냐? 그러면 내가 현금 10억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현금은 아니지만 다른 부동산이나 뭐 다른 자산만 있고 현금이 없는 부자는 부자가 아닌 거냐, 뭐 이런 논란은 있을 수가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통계적으로 추세라는 건 있으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한 현금성 자산 10억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한 4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역별 한국 부자 수의 증감을 보면요, 이게 좀 재밌는 게 제주도가 높아요. 그리고 강원도도 높습니다. 제주, 강원 쪽에서 현금 10억 들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광주 쪽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만 보면은 전체 증가 수는 10,000명이 넘으니까 많지만 인구 대비 증가로 보면은 서울이 1등은 아니다. 제주도가 되게 높은데 서울도 물론 상위권입니다. 근데 이제 뭐 부산 같은데, 경남 같은 데는 오히려 막 거의 없거나 빠지기도 하는 걸 보면은 지역별로 지금 차이가 좀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부자들이 많긴 많은데 왜 제주에 이렇게 늘었을까? 이게 아마 요거일 것 같아요. 요즘에 그 강남이나 뭐 서울 쪽에서 아이들도 이제 한두 명밖에 안 낳죠. 거의 한 명인 집도 많으니까 이제 자녀 교육을 신경을 쓰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막혀 있기도 하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분들이 이제 남편이나 뭐 아내분 중에 이제 돈 잘 버는 분, 그러니까 외벌이가 보통 많죠. 외벌이는 서울에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은 다 제주도로 내려가 가지고 제주도 국제학교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돈이 좀 많으실 거 아닙니까? 서울에서도 좀 여유가 있으니까 유학을 보낼까 뭐 사교육을 할까 하다가 그럼 국제학교 가자. 제주도 가도 아마 사교육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주도 보내가지고 국제학교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주 부자들이 엄청 많았다. 2018년도 기사인데 국제학교 때문에 거의 한 8,000명 정도가 이주를 하더라. 그럼 계속 이주를 하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국제학교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하니까 요 분들이 꽤 많은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지역을 가면은 뭐 카이엔이 산타페처럼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주도는 뭐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지금 부자들은 자산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자산의 한 절반 이상이 사실은 부동산 투자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자산이 조금 적은 뭐 부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냥 중산층들은 이 자산이 절반이 아니고 거의 70-80%가 부동산에 들어가 있고, 대부분 거주용 부동산에 거의 올인돼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웬만해서는 현금이나 부동산 이렇게만 가지고 계시죠. 뭐 주식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섞어서 하시는 분들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돈을 벌면은 집을 사면서 부동산 자산이 거의 80%가 되는데, 부자들은 그래도 조금 현금성 자산들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은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고요. 예적금 위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금융자산 투자와 부동산 자산 투자를 1년간 해보시니까 어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더니 금융자산에서는 손해가 좀 많았다. 근데 부동산에서는 손해를 봤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주의 부동산이나 거주용 부동산 둘 다 1% 수준입니다.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부동산도 빠지고 있는데 금융자산은 훨씬 먼저 빠지긴 했지만. 근데 요거는 아마 요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조사 기간이 6월에서 7월 19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요때만 하더라도 금리가 그렇게까지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도 가격이 막 내려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버티는 수준으로 거의 보합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요때 조사해서 뭔가 체감이 잘 되기 전에 나타난 결과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때는 이미 뭐 주식이랑 코인은 다 많이 빠져 있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게 바로 요겁니다. 이 자산 규모별로 본인이 부자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50억은 미만인데 현금은 10억 이상 있는 거죠. 현금성 자산이. 그런 분들은 제가 무슨 부자입니까? 저 집 하나 있고요. 현금 10억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지. 20% 정도만 내가 부자입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한 80%는 내가 무슨 부자냐라고 말했는데, 한 100억 정도 되는 분들은 한 반반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한 100억이 넘어야지 한 80% 정도가 그래요. 뭐 저 정도면 부자죠라고 얘기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부자의 기준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한 100억 정도는 돼야 이 부자들 중에서도 내가 뭐
뭐 나쁘지 않네요 정도의 느낌을 받는다라는 것도 좀 재밌는 부분이죠. 근데 아마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 100억이 자산이면 여기서 대출 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대출을 빼고 나면 실제로 뭐 20억, 뭐 30억밖에 없을 텐데 그게 무슨 부자입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이거는 좀 틀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은 대출이 진짜 능력의 척도가 돼버렸어. 이제는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한 80억 대출 받잖아요? 그러면 나 20억밖에 없다. 이게 아닙니다. 80억 대출 받으면 현금 순자산이 20억이고 매월 4천만 원은 내셔야 되는 분이야. 그러니까 이걸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월 1억 이상을 버는 무언가가 있지 않고서는 요즘은 대출도 못 받는다. 자, 그런데 이 부자의 기준이 상대적인 이유는 저는 아마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자일수록 사실 부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부자인데 나만 부자야. 나만 부자고 내 친구들 모두는 다 그냥 옛날 동네 친구들이어가지고 다 그냥 뭐 회사원이라거나 아니면 다 중산층이고 이런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부자들은 또 부자들을 만나게 되고 뭐 동네 사람들을 만나도 대부분 그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A랑 B가 있는데 둘의 격차가 나지 않으면 둘은 그냥 같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 부자입니까? 제가 50억밖에 없는데 라고 말하는 것도 일견 이해는 됩니다. 강남구는 평균 아파트 가격이 뭐 20억이 넘어가거든요. 그럼 거기 살면 아파트 한 채 있으면 그냥 중산층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를 만약에 지방으로 간다 그러면은 건물도 사죠. 건물 몇 개도 사는 수준의 금액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엄청 부자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부자들이 모여 살기도 하고 부자들이 계속 자기들끼리만 뭔가 교류를 하는 것도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부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도 조사를 해봤는데 국내 부동산 투자가 가장 탑이고 국외 부동산 투자라든지 뭔가 국외 투자하는 거를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국내 금융 투자도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부자들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굳건한 믿음이 여전히 있고요. 그리고 이걸로 성공을 했고 이걸로 돈을 벌었다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믿음이 깨진 거는 아니다. 그리고 한다면 해외보다는 그래도 국내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한국인들의 특성이죠. 해외에 나가서 뭔가 하는 거를 대단히 불안해합니다. 여러분들도 해외 투자 벌써부터 좀 마음이 안 와닿죠. 한국인들이 좀 우물한 개구리 성향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그냥 한국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여기서도 좀 보이지 않나. 근데 이게 부동산에 대한 불패 믿음이 있는 거고 주식은 무조건 실패한다. 뭐 이런 단순한 이분법적인 얘기가 아니고 이분들이 주식을 안 해봤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주식을 해보거든요. 근데 이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를 해보고 느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도 해보고 주변에 주식하는 분들이 좀 있지만 부동산 가지고 어떻게 돈을 좀 번 분들은 대부분 좀 그래도 좀 있는데 이분들이 주식해가지고 주식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만 해가지고 엄청난 성공을 일으킨 분들도 있지만 주식을 하면서 부동산도 해가지고 둘 다 잘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고 주식 투자의 성공률이라는 게 아주 높지는 않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경험해봐서 알죠. 이게 심리를 너무 뒤흔들기 때문에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자, 그럼 향후 유망투자처는 어디로 보냐? 이런 거를 우리도 같이 보면 이 기회를 좀 같이 볼 수 있겠죠. 근데 보면은 하나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냐? 거주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확실히 중장기적으로 안 좋게 보고 있는데 거주용 외 비주거용 부동산은 오히려 좀 좋게 보고 빌딩 상가도 더 좋게 봅니다. 토지 임야 이런 거, 금 보석 이런 것들. 그런데 이제 주식 확 내려가고 뭐 펀드 내려가고 이건 당연히 이제 이미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걸 텐데 왜 거주용은 내려가고 비거주용 그 말 그대로 비주택들은 이렇게 선호도가 높아졌을까? 뭐 제 주변 사람들을 봤을 때는 요거 같아요. 그러니까 빌딩 토지 금 비주거용 증가 이유는 이 세금. 그러니까 최근 한 몇 년간 세금을 엄청나게 냈겠죠. 이분들은 대부분. 뭐 종부세를 비롯해서 뭐 재산세도 오르고 다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소득세가 늘어났지만 종합소득세도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세금에 대해서 계속적인 어떤 규제도 있었고 세금도 많이 늘어나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은 그나마 좀 세금이 좀 적고 규제가 적은 게 뭘까? 아, 거주용은 우선 하면 안 되겠다. 여기 이제 학을 띄는 거죠. 아 거주용 하면 안 되겠다. 거주 외 다른 거 가지고 뭐 해야지. 안 그러면은 안 되겠다. 뭐 주식이 잘 돼서 주식 갖다가 한번 얻어맞았죠. 아, 안 되겠다. 이것도 안 되겠다. 펀드도 안 되겠다. 야 그냥 우선 뭐 빌딩이나 상가나 땅 같은 거 사야겠다. 아니면 금 같은 거 사자. 확실한 거 사자. 이런 거 세금 좀 그래도 없으니까 이런 걸로 간 게 아닐까 뭐 추측을 해봅니다. 신흥부자들은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 종잣돈 형성 방법을 봤더니 이게 가장 좀 눈에 띕니다. 부모로부터 지원 증여 상속을 받았다가 많이 늘었습니다. 전통 부자들은 많이 안 받았는데 신흥부자들은 거의 한 40% 정도가 저희가 좀 아버지한테 돈을 받았습니다. 어머니한테 돈을 받았습니다라고 답을
답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다 느끼지만 개천에서 용난다는 더 이상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되게 한탄스러워 하시고 지금 20대나 30대 분들이 지금 뭐 40, 50대 기득권들이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개천에서 용이 안 난다. 예전과 다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아서 그래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2위인데 사실 뭐 인구수로 보거나 어떤 규모로 봤을 때 여기서 만만한 나라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뭐 자원이 엄청나게 많던지 아니면 원래 전통의 선진국이든지 아니면 군사적으로 엄청나게 강력하든지 하여간에 우리나라보다 뭔가 좀 만만해가지고 제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애들이 여기 몇 명인데 얘네들도 사실 되게 높죠. 그리고 캐나다도 만만한 상대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는 올 만큼 왔다. 어찌 보면은 최대치의 지금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나라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못 사는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로 올 때야 당연히 개천에서 용도 나고 했겠지만 이미 우리는 개천이 아닌 거죠. 예전만 해도 일본을 보면은 엄청난 선진국이었고 일본에 한번 여행 갔다 오면은 야 일본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일본을 싼 맛에 가시죠. 최근에 진짜 일본들 여행 많이 가시는데 야 그중 환율도 좋고 그리고 물가도 워낙 안 올랐기 때문에 야 일본 가면 정말 저렴하게 잘 놀다 온다 하는 분들 많단 말이죠. 그만큼 지금 우리가 일본을 그렇게 생각할 정도라면은 우리나라는 이미 개천이 아니라 한강으로 바뀐 지 오래다. 그럼 여기서는 당연히 기회가 과거만큼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부자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를 누군가 가지고 있을 것이고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나이가 있는 5, 6, 70대가 가지고 있으니까 부자 부모도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부자 부모가 자식한테 증여를 하고 상속을 하면서 부가 세습되고 있는 거고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나라들이 원래 겪는 일을 우리가 이제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상속 증여세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세율이고 최대 60% 이상을 가져가기도 하는데 요게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국민 정서상 이게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만간 좀 문제가 터질 것 같은데 어쨌든 넘어가고요. 네, 그래서 신흥부자들은 그럼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 이분들이 앞으로 어디에 투자를 할지에 따라서 우리가 또 투자 기회를 볼 수도 있겠죠. 이 신흥부자들은 그래도 한국 사람이야. 그래도 우리는 우물안 개구리입니다. 우리는 밖을 싫어해. 우리는 무조건 한국어로 돼 있는 한국 자산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국내 금융 상품을 투자하거나 국내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뭐 이런 걸 제일 좋아합니다. 뭐 해외 금융 상품 투자도 있는데 뭐 그렇게 높은 비율은 아니고 비중도 높지는 않다. 관심 분야는 금융 상품 아니면 우리 부동산이죠. 그런데 이거는 이해가 되는 게 신흥부자라는 거는 이제 부자가 되는 과정에 있는 분들이고 그럼 이런 분들은 당연히 국내 기반의 사업을 가지고 있겠죠. 가게를 가지고 있든 회사를 가지고 있든 어느 영업장을 가지고 있든 간에 국내 기반에서 돈을 버는 분들이니까 당연히 국내 부동산이나 국내 금융 상품에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한 거고 결국에 국내 자산이 조금은 더 필요한 분들이고 나이가 많아지면 뭐 해외를 가든지 하겠지만 당장은 국내에 더 관심이 많다. 그럼 이걸 우리도 같이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해외 대신 국내 부동산을 좀 좋아하는 거는 여전하다. 그리고 주거용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이제 선호도가 떨어졌다. 아무래도 최근에 있었던 어떤 세금이나 규제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보면서 주거용을 조금 떠나야겠다라는 마음은 좀 생긴 것 같고요. 세금에 대해서 확실히 좀 이제는 좀 세금을 피해야 되겠다. 세금이 적은 곳에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집이 아닌 다른 거에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계속 좀 고민하고 있는 건 같아요. 그렇지만 금융자산을 가지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아니다. 신흥부자일수록 금융자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계속 지켜는 봐야 됩니다. 제가 요걸 한 건 뭐 가볍게 한번 보자는 거였고요. 결국에 이 부자들이 관심사항이 이렇게 있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 설문조사가 나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도 수백 명을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이 추세를 알아낸 거기 때문에 우리 한국 부자들은 아직 부동산과 금융자산, 특히 국내 자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 부분을 계속 지켜보면서 기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